우리 SPJ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황금 봉다리로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안겨드리는 봉다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주가가 전고점인 신고가를 시원하게 돌파해 주면서 이렇게 양봉 2개로 끝이 났고요. 대량 거래가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윗골이 살짝 달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장 막판에 공시가 하나 나왔죠. 오늘 그 내용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 어제 찍은 영상 처음 가까이 보셨는데 여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SH 리치하드님 시외 8% 하락 맞습니다. 대주주 매도 월요일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투자 공고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바로 말씀드리면 이 SPG의 전자공시란에 들어가 보시면 12월 19일 이렇게 해서 3명의 지금 매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은지, 이상현, 이준호, 아마 그 임직원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및 임직원, 그 다음에 이제 가족으로 구성된 매도로 보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이준호 회장이 거래일이 12월 16일, 17일 2일간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매도 물량은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준호 회장 같은 경우 전체 보유 주식이 439만 주, 거의 440만 주 중에서 한 6만 주 정도 매도한 거고, 이상현 이사가 보시면 223만 주 중에서 매도 주식이 3만 주, 그리고 이은지 이사가 지금 4만 6천 주인데 이렇게 소액으로, 그러니까 크지 않게 또 매도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사례를 바로 찾아봤는데, 자, 첫 번째 사례 하이젠 RN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로봇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이종규 상무가 12월 4일 며칠 전이죠. 1100주를 매도했고, 김석중 상무 12월 4일 1000주. 그래서 박병석 상무가 주식 매도. 그래서 임원들이 소액으로 매도한 사례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DIC는 대주주가 매도를 했습니다. 대주주가 3.41%나 매도를 했어요. 조금 많이 매도를 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을 해보면은 SPG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임원들이 매도한 하이젠 RM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 이 오버행 이슈, 대주주 매도 같은 경우는 단기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중장기로는 회사의 뭘로 움직인다? 가치로 움직인다. 이걸 일단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12월 4일 날 공시니까 언제였나요? 자, 이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SPG랑 차트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고가에 12% 올랐다가 공시가 나오면 종가에 7%, 6.98%로 끝났고, 역시 주식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렇게 파동상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인 그냥 주식의 상승에서의 파동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임원의 매도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두 번째로 DIC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지분을 3.4%나 매도를 했잖아요. 이때 공시가 언제 나왔냐면 12월 8일 날 장 끝나고 나왔어요. 보시면 똑같이 이때도 23% 급등했다가 15%로 마감했고, 이때는 대주주가 3.4% 매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다음날 12% 종가로 9% 빠지고, 그 다음날 6% 빠진 다음에 총 15% 마이너스 난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옵니다. 4%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6%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거의 15% 급등 나와가지고 오히려 투자 경고 받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투경 때문에 밀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반대로 SPG는 투경이 걸렸다가 풀리는 날 저희가 추천해가지고 오히려 거의 상한가를 먹었죠. 그러면 지금 SPG의 주봉을 보면은 진짜 무슨 금요일날 종가의 고점에 산 사람 아니면 대부분 99.9%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다. 이 SPG 수급 보면은 지금 종가는 22% 끝났는데, 자, 금요일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40만 6천 주나 대량 매수를 했고, 기관도 11만 주, 프로그램도 43만 6천 주를 대량 매수한 걸로 일단 보여지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장 끝나고 애프터마켓 같은 경우는 보통 4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8시까지 이때는 보통 누가 매매를 못하냐면은 기관들이 매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조금 눌렸다가 갈 상황이 높아요. 많이 눌릴 경우에는 요 라인 있죠? 저희가 추천했던 75,000원 요 초반까지 7만원에서 한 72,000원 구간까지 한번 터치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단기로 들어가셨거나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한 반절 정도는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잡아도 괜찮다. 왜냐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DIC 차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였죠? 자, 하이젠 RNM의 차트를 보면은 결국은 DIC는 대주주 가면서 좀 더 많이 빠졌다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조금 빠졌다가 뭐 빠지지도 않았죠. 그냥 급등을 해버린 걸로 보면은 결국은 모멘텀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다만 대주주, 그러니까 또 물량이 또 많지가 않아서 또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지라인 터치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어쨌든 저희가 추천도 드렸고 모두 다 수익 중이니까 50% 정도는 수익 중이신 분들은 매도하시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매수가를 드릴 텐데 분봉 보시면 자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가격 얼마였냐면 자 10시 35분 저희는 돌파 매매라고 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추천을 드리는데 75,000원 정도에 저희가 추천을 드렸어요. 사자마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9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20% 수익이 바로 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맥점이라 그랬는데 저희가 어떻게 추천드렸나요? 자 보시면 19일 날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SPG 자 보시면 두꺼운 글씨로 해서 자 76,000원 땅땅 이렇게 감속기 대장주라고 드렸습니다. 10시 34분에 그대로 드렸고 바로 20% 수익이 났으니까 다시 한번 눌림목에 맥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50% 정도 매도를 하시고 타점을 잡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참여 방법 영상 다 보시면은 댓글 제일 상단에 봉달 DS 보이시죠? 자, 여기로 스마트폰 클릭만 하시면 1초 만에 신청되시고 바로 공부방 입장되시니까 나중에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할 때 정확하게 매수 타점 잡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잘 되는데 PC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번호 봉다리 010-8346에 7138번 문자로 숫자 4 딱 전송해 주시면은 바로 공부방 입장하시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 26,900분 거의 27,000분이 3년간 거의 검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후속주까지도 알토론 같이 내실 수 있으니까 지금 주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같이 저희랑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제가 판단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주식의 변동 사유. 자, 그러면 이거 왜 팔았냐? 뭐 애매하게 찔끔 무슨 뭐 몇만 주 왜 팔았냐라고 하면은 보통 대주주들이 뭘 하냐면은 이 주식 담보로 이제 자금을 쓰거나 아니면은 지분을 확보하는데 지분을 늘리거나 아니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변경 사유에 써놨죠. 특수관계인 주식담보대출 전부 상환한다. 그러니까 대출을 상환한 거니까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주주들은 기분이 뭐 좋을 리는 없겠죠. 왜냐면 세 명이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지는 제가 또 공구방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판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신고가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런 변동성을 이용하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DRC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희가 이때 매도 나올 때 결국은 부분 그 차익 실현 하시라고 50% 차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번 떨어지면서 15%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지를 한 번 두 번 지켜주는 라인 여기서도 지금 지지를 지켜주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매수 사인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은 물량이 엄청나게 늘 수가 있어요. 수익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내가 매수했다고 했을 때 50%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담으면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라갈 때도 SPG 같은 대장주는 짧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급성장을 해버려요. 급등을 3% 이때도 6% 먹었고 그 다음에 또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네, 15% 이렇게 30%가 그냥 급반등이 나와버리는 이게 대장주라 그런 거잖아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감속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들은 이렇게 수급이 붙으면 세게 붙고 대신 내려갈 때도 세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도 급등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반대로 이용을 하면은 오히려 큰 수익이 난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로봇 회사 세계 1위는 어딘가요?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이 환학이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실적을 한번 볼까요? 2022년 기준 매출이 7조, 영업이익이 거의 2조, 순이익이 1.5조가 나오는 이런 회사고요. 자 산업용 로봇 1위, 점유율 1위 이래서 지금 로봇은 이제 성장하는 섹터도 맞지만 이제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그 중국에서 감속기를 만드는데 지금 트럼프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탈중국. 지금 어제 제가 영상 띄워드렸지만 생물보안법까지 통과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는 로봇까지도 이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매출들 물론 이제 여기에 납품하는 게 감속기인데 그런 매출들이 어디로 올 수 있다? 바로 SPG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장래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바로 어제 찍었기 때문에 20시간 전에 찍었기 때문에 증거 영상 바로 보여드리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생물보안법이 뭐예요? 결국은 중국에서 그 미국의 사람들이 먹는 의약품에
80%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법으로 금지시킨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중국을 금지시키는 게 첫 번째 반도체 금지시키죠. 조선 금지시켰습니다. 2차 현지 지금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죠. 마지막으로 의료까지인데 자 마지막 남은 건 로봇인데 당연히 로봇도 금지시키면 어디만 남습니까? 한국하고 일본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웨어밖에 없기 때문에 제조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수혜는 원래 대장주였죠. SPG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이 이 뉴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산 거거든요. 결국은 하나를 보면 둘을 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10개 중에 9개 정도 시켰는데 로봇만 풀어주겠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어디냐고요. 못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수혜가 누구냐 찾다 보니까 그게 뭐였다? 바로 SPG였다라는 거를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영상 찍고 나서 이제 장 막판에 영상 다 올라가고 나서 공시가 나오는 거니까 댓글로 질문을 주셨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 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환학 실적 보여드리니까 보셨죠? 로봇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연 이익이 2조잖아요. 2조. 그죠? 충분히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시사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환하게 실적인데 결국 얘네도 밸류를 지금 PR 20배 받다가 25배 받다가 40배 받다가 계속 지금 밸류가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죠. 성장성 플러스 금리까지. 자, 금리 내리는 것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가 재밌는 썰을 좀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금리에 집착을 하느냐. 자, 파월의 금리가 내년 5월인데 지금 보면은 빨리빨리 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금리 내릴 사람 손들어라. 내가 의장 시켜줄게. 앞으로 임기 5년, 10년 보장해줄게.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의 이제 부채 때문에 그래요. 이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미국의 지금 부채가 4경이 넘은 거는 뭐 뉴스 보시면 다 아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우리나라처럼 못 올리니까 연 이자로만 20%씩 나가요. 이게 뭐보다 크다? 국방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부작용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됐든 냉정하게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성장주들은 폭발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이오? 로봇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이 뉴스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지금 로봇 회사들 보세요. 폭등해버렸고 바이오 회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해버렸죠. 네, 저희 공부방에 다 올려드린 건데 자 보시면은 올해도 아니에요. 작년 기준으로 자 세금을 걷었는데 이자로만 자 부채에 대한 이자 4경이 넘는 이자로만 세수의 19%. 자 올해는 20%래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1위가 일본이죠. 일본이 지금 이자로 내는 게 한 10%고 우리나라가 지금 한 대한민국이 한 6%쯤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부채가 많네 뭔데 난리인데 미국은 지금 20%라고요.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요? 물론 금리를 많이 내리면 주식, 부동산, 자산들이 올라가고 서민들이 좀 어렵죠. 왜? 물가가 좀 올라가니까. 근데 CPI 얼마 나왔어요? 2.8 나왔잖아요. 지금 유가 얼마인지 아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자신 있게 지를 수 있는 거는 국제유가 WTI. 자, WTI가 뭐죠? 서부산. 그러니까 미국산 그 석유고 자 주유소 기름값 다음 주 더 내린대요. 자 유가는 20년 전보다 더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감 있게 유가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미국은 이것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향후 전망. 자 지금도 짜증 나는데 2034년 되면은 이자 비용이 세수의 20%를 넘어설 거다. 이게 지금 25% 30%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는 거예요. 달러 패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부작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 하나 잘리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증가하는 거고 부채가 지금 34% 미쳤잖아요 지금. 이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비 부채가 34% 증가하고 있다. 자 그만큼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팩트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바이오와 로봇의 수혜다. 나중에 이제 2차 현지까지 저희가 찍어 드릴 텐데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보면 단기로는 주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로는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PPT로 정리를 했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싹 눌러주시고요. 매도 후에 급반등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결국은 이제 대주주 매도하고 8% 하락하는 거는 오버행 때문에 그런데 추가적인 매물만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지지 아까 라인 보여드렸죠? 지지만 하면 문제가 없더라. 그리고 최근에 하락을 했던 DIC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나서 오히려 단기로 30% 이상 상승을 무려 2번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변동성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다. 매도를 50% 정도 해놓으시면 편안한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DIC 매도 급반등 한 거는 결국은 15%에서 5에서 15% 조정받고 나서 저점 대비 둘 다 30% 이상 올랐다. 오버행 해서 매도가 종료가 되니까 물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팔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대출 상환한 거잖아요. 주식담보대출. 그래서 앞으로 더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더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저희가 또 공구방에다가 올려드릴 거니까 공구방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뭐 누구나 예상하다시피 2040년에 50억대 된다는 가정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사 로봇, 돌봄 로봇, 뭐 앱에서 정해주고 낮에 가면은 AMR, 물류 자동화, 팔로우 로봇 뭐 너무 많아요. 그냥 하루 종일 로봇이야. 오후 가면은 분류하고 출고 뭐 로봇 다 해주고 저녁 가면은 환자 이송. 저 어저께 연애라고 하는데 연애 해도 되나요? 하는데 연애 하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내 말 다 들어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시총이 25조까지, 그러니까 15조까지도 가능한 게 지금 시나리오가 나온다. 점유율 1%.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인데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대장주가 뭐냐면은 결국은 하드웨어 대장주 우리나라에 SPG밖에 없고 결국은 소프트웨어 뭐예요? 클럽 오션 저희가 둘 다 찍어드리고 있는 건데 자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중국 때려주니까 탈중국 앞으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 자 변동성은 있지만 반등이 무조건 나올 구간이니까 공부방에서 잘 대응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 방에 계시면 자 1월 20, 그러니까 11월 26일 날 자, 이런 뉴스를 말씀드렸어요. 드림 CIS라고 보시면 오가노이드 모델을 제시했는데 자, 오가노이드가 뭐냐면은 미니 장기예요. 자, 그러면은 요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할 거다라고 11월 26일 날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드림 CIS를 저희가 딱 이제 지정을 합니다. 관심주로. 자, 그러면 매수는 언제쯤 하느냐? 딱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딱 그리고 있죠. 저점을 4,000원, 고점을 5,000원에서 이렇게 2, 3주간 계속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날, 이 박스권을 돌파한 날,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면서 올라오는 이날 사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12월 11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일주일 됐네요. 자, 5,000원대 추천드렸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7,500원이니까 이게 일주일 만에 50%가 올랐는데 지금 이 정보를 저희가 언제 알았죠? 11월 26일 날 알았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 뉴스가 나왔어요 나중에. 뭐예요? 똑같은 뉴스인데 아예 기자가 썼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매집하니까 드림 CIS 압도적 실적 기반. 자 대장주 가능성의 부각. 자 이게 언제 나왔냐면 12월 18일 날 나와요. 자 똑같은 기사가 제목만 둔갑해가지고 12월 18일 날 나왔으니까 이때 샀으면 상한가에 어떻게 사나요?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미리 기사를 알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2월 11일 날 방금 말씀드린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날 저희가 정확하게 추천을 드려가지고 몇 프로 수익이 났죠? 50% 수익이 나 있는 거죠. 이것도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셔도 되죠. 그래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은 정보를 미리미리 얻어드리고 뭐예요? 말씀드렸던 맥점. 물론 방송 보고 사셔도 되는데 자 이럴 때 사실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이럴 때 사시는 것보다는 똑같은 주식을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다음 거래량이 터지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SPG도 아침에 상승 초입에 이럴 때 들어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면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나시려면 봉다리 개인 번호 010-8346-2138번 문자로 숫자 4번 딱 보내주시면은 바로 이 방에 입장 1분 뒤에 가능하시고요. 자 다음 주도 정말 저희가 준비된 게 많죠. 그래서 미리미리 주말에 공부방 입장하셔가지고 미리 공부해 놓으시면 다음 주에도 편안하게 하루에 15%에서 20% 먹는 주식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장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영상 또 보시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딱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